네, 안녕하세요. 김주호입니다.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 시험이 개편을 통해서 문제 난이도가 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자, 객체 수와 연결점 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에서도 지금까지 풀이하지 않았던, 출제되지 않았던 경향도 이제 좀 출제가 될 예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린 모서리, 그리고 지금까지도 타원 생성에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됐지만 이제 타원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일 수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타원 작성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샘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문제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단은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꼭지점으로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져 있네요. 왼쪽 상단을 보면 여기에 모서리에 이렇게 잘려져 나갔어요. 그죠? 이 잘려 나간 부분, 자, 이런 거를 이제 잘린 모서리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 잘린 모서리 유형을 정면과 우측면도에서 보면 이렇게 경사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경사선이 각도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에서 이 연결점을 정확히 찾아서 그 연결점을 기준으로 투영을 해야만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있는 잘린 모서리 부분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타원이 아닌 여러 개의 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원 작성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이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템플릿 파일을 열기로 가지고 왔고요. 그런 다음 이 안내 블럭은 이레이지로 삭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자, 레이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외형선, 중심선, 치수, 문자, 리포트. 자, 외형선은 색상 녹색으로 바꿔주고요. 중심선은 흰색, 치수선은 빨간색이죠. 문자도 마찬가지로 흰색이고요. 뷰포트는 하늘색. 자, 레이어 추가해서 수문선까지 만들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만들고 나면 이제 선 유형 로드 이용해서 먼저 센터 중심선 불러와야겠죠. 그리고 히든 수문선 유형을 불러오고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자, 기본 레이어는 외형선으로 바꿔주고요. 라인 타입 스케일 LTS는 0.5로 변경해 줄게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문제 화면을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먼저 전체적인 크기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가로는 135, 세로도 135. 즉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죠? 자, 높이는 10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형선으로 기본 틀을 먼저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먼저 X라인 이용해서 수평선과 수직선 만들었고요.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먼저 135만큼 간격 띄우게 하겠습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하면 되겠죠. 자, 높이는 102만큼 옵셋 해주고요. 트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면도가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죠? 자, 라인 이용해서 임의의 한 점을 기준으로 수평선, 수직선 만들었고요. 모서리에는 45도 각도선을 배치합니다. 트림 이용해서 정리할게요. 자, 라인 이용해서 수평선 여유있게 그려주고요. 수직선 여유있게 그려줍니다. 자, 우측면도의 가로폭 135만큼 마찬가지로 간격 띄우기 해주면 되겠죠. 트림 이용해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부분 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면도. 자, 이 모서리.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심선이 표기가 돼 있죠. 좌우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간점 이용해서 바로 이어주면 될 것 같고요. 우측면도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라인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불필요한 선들은 바로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평면도입니다. 자,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 잘린 모서리. 자, 치수가 40 그리고 25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잘려져 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선은 어디까지 그리느냐 이거죠. 자, 정면도를 보면 여기가 한 점으로 모여져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죠. 즉, 이 선이 지금 정면도에서는 꼭지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측면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기 있는 선이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도 같은 경사면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을 먼저 그리고 연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모서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먼저 작성한 후에 이 부분을 잘라내면 잘린 모서리 유형을 쉽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모서리를 기준으로 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옵셋을 이용해 간격 띄우기 하죠. 자, 그런 다음 라인 이용해서 끝점과 끝점 연결해 주고요. 필요한 선들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트림과 이레이즈 이용해서 정리해 주면 자, 이 모서리가 바로 여기다 이거야. 즉 모서리 선을 먼저 연결한 후에 잘라준다 이거죠. 자, 나머지는 이제 치수 표기되어 있는 거 위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반지름이 45인 원, 반지름이 58인 원입니다. 그죠?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할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정면도의 치수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옵셋 이용해서 70만큼 간격 띄우기 합니다. 트림 이용해서 왼쪽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잘라주고요. 이제 위쪽에서 연결점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4분점 기준으로 선을 그대로 내려옵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숨은 선, 그리고 나머지가 외형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정에 있는 점에서 끊기 이용해서 자, 선을 이렇게 분리시켜 주고요. 선 유형은 숨은 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하단 부분은 타원을 그려야만 선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적으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보면 여기서는 45만큼 간격 띄우기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옵셋 이용해서 45만큼 간격 띄우기 합니다.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하죠. 자, 마찬가지로 이 선의 이 끝점은 이 타원을 그려야만 나머지 부분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잘린 모서리에 해당되는 사선이죠. 그죠? 자, 먼저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경사가 되어 있고요. 이 선은 이쪽 방향으로 경사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 경계가 바로 이 선이네요. 그죠? 자, 여기도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으로 경사가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정면도에서는 선으로 표현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가는 선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선이 있는데
자, 왼쪽으로 가는 선이 이미 그려놨어요. 그죠? 이 선이 왼쪽으로 가는 선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경계에 해당되는 끝점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 오른쪽 방향으로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경사로 내려가고 있어요. 라인 이용해서 연결하면 되겠죠. 필요 없는 선들은 바로 정리해 주고요. 선의 유형 바꿔줍니다. 자, 왼쪽 즉 우측면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측면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선이 있고 왼쪽으로 가는 선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기준점을 먼저 라인으로 가지고 오고요. 자,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가는 선은 이미 작성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선을 작성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 방향 이쪽 위치가 될 것 같아요. 라인으로 선을 가지고 오고요. 연장시켜 줍니다. 자, 끝점과 교차점 연결해 주면 되겠죠. 필요 없는 선들은 바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린 모서리에 대한 부분 삭제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먼저 모서리를 만들어 놓고 연결한 후에 그런 다음에 주어진 치수에 맞춰서 선을 정리하면 기준이 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기준되는 점을 찾아야만 나머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보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타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은 원이 경사면에 투영됐을 때 만들어지는 건데, 자, 원이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원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자, 타원을 만들 때는 먼저 온전한 사이즈의 원을 먼저 그려야겠죠. 그래서 기준 원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원의 중심 위치를 먼저 찾아줄 거예요. 자, 수직선으로 하나 보내고요. 수평선으로 갑니다. 자, 이 선들은 언제나 이 경사면에 투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원이 경사면에 투영이 됐을 때, 네, 타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원의, 즉 타원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온전한 사이즈 원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 4분점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서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자, 다음은 위쪽 혹은 아래쪽 원에 대한 4분점 그대로 가지고 오죠. 경사선에서 만나는 점에서 그대로 내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경사면과 만나는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주면 되겠죠. 자, 항상 경사면에 투영을 해야만 타원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가 타원의 중심입니다. 그죠? 나머지 4분점에 대한 위치 찾을 수가 있네요. 자, 타원 엘립스 중에서도 중심 옵션 이용해서 세 점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필요 없는 선들은 바로 정리해 줍니다. 자, 트림 이용해서 이제 선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일부는 외형선, 일부는 또 수문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수정에 있는 점에서 끊기 선을 분할해 주고요. 매치 프롭 이용해서 선의 유형, 특성 복사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트림 이용해서 나머지 선을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이즈의 원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수직선 그리고 수평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봤더니 자, 여기가 두 번째 타원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죠?
자, 다음은 이 원의 4분점에서 그대로 내려와 보면 자, 여기가 두 번째 지점이 됩니다. 자, 다음은 위쪽 혹은 아래쪽 4분점 기준으로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저는 위쪽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사면과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세 번째 위치가 되겠네요. 그죠? 항상 중심을 먼저 찾고 다음은 4분점에 대한 위치를 직각 방향에서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엘립스 센터 이용해서 타원을 그리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불필요한 선들, 즉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작성했던 이런 기준선들은 전부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선의 유형 변경해 줍니다. 트림 이용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정면도가 완성이 됐네요. 그죠? 자, 우측면도도 같은 원에 대해서 4분점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온전한 사이즈의 원을 먼저 만들어준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 위치를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그죠? 자, 항상 경사면과 만나는 지점에 타원의 중심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위쪽도 되고 아래쪽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4분점 그리고 투영시켜 주죠. 자, 중심을 직각 방향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위치를 찾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점은 이제 왼쪽 혹은 오른쪽 둘 중에 하나의 4분점에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선이 경사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야겠죠. 자, 아까 전에 중심이 여기였기 때문에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여기가 되겠어요. 그죠? 직각 방향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엘립스 중심 옵션 이용해서 타원을 생성하면 되겠네요. 그죠? 불필요한 선들은 정리해 줍니다. 자, 선의 유형도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간격 띄우기 옵셋 이용해서 선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불필요한 선들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자, 맨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선 연결점 그대로 가지고 오죠.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합니다. 자, 점에서 끊기 이용해서 타원의 교차점 지정해 주고요. 선의 유형 변경해 주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위쪽에 있는 선도 선 정리해 주고요. 필요 없는 선 트림 이용해서 정리해 줍니다. 선의 유형 변경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면 우측면도 이 위쪽 부분 그죠? 우측면도 위쪽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하단 부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 없는 선들 정리하고요. 자, 위쪽 끝점을 기준으로 선 가지고 옵니다. 그죠? 자, 원이 끝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아마 이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자, 높이는 정면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죠? 정면도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이제 타원을 그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정면도 그리면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렸죠. 그래서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라는 점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4분점 이미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죠? 두 개의 점을 지금 찾은 상태네요. 그죠? 나머지 하나, 자, 오른쪽 4분점을 수직 방향으로 내려오고 경사면과 만나는 지점에서 방향 틀어주자. 그리고 중심에 대한 위치 잡아주면 항상 타원의 중심은 이렇게 나머지 4분점과 나란하게 직각 방향으로 구성이 돼요. 그죠? 자, 엘립스 중심 옵션 이용해서 위치 잡아주고요. 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하면 되겠죠. 필요 없는 선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치프롭 이용해서 선 유형만 변경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는 선 유형을 제가 거꾸로 적용했기 때문에 네, 수문선과 외형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봤더니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선이 분할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직각 방향으로 수평선, 수직선이 있네요. 그죠? 자, 위쪽에서 내려봤을 때 여기가 중심이고요. 자, 이 부분들이 그대로 외형선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라인으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경사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꺾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라인 이용해서 선 정리하면 되겠죠. 자, 필요 없는 선들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위에서 봤을 때 그대로 노출되는 선들인데 자, 여기는 이제 외형선을 그대로 보였고요. 그죠? 여기도 외형선으로 보였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타원이니까 원에 대한 위치이고, 그죠? 그 밑에 봤더니 여기 부분 여기 있는 모서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라인 이용해서 끝점을 잡고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우측 면도에도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네요. 그죠? 항상 하나의 연결점은 사각형을 통해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림 이용해서 선 정리합니다. 익스텐드 이용해서 얘는 좀 연장을 해줘야겠네요. 그죠? 자, 나머지는 외형선이 있고요. 안쪽에 있는 선만 수문선입니다. 자, 수정에 있는 점에서 끊기 이용해서 끝점 기준으로 하나 끊어주고요. 끝점 기준으로 끊어줍니다. 선의 유형 수문선으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심선을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도면층은 중심선으로 변경해주고요. 라인 이용해서 위치 잡아주고요. 자, 적당하게 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원을 하나 작성을 해주고 원을 기준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적당한 사이즈의 원을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라인 이용해서 4분점 길이 연결하면 되겠죠. 필요 없는 선들
바로 지워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심선까지 표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라인 이용해서 중심선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그죠? 자, 기준선 하나 만들어서 적당한 값으로 간격 띄우기 좀 해주고요. 트림 이용해서 중심선 길이를 조정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삭제해줍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그죠? 필요 없는 선도 정리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치수를 한번 기입해 볼 건데요. 치수 기입할 때는 먼저 스타일 먼저 조정해야겠죠. 빔 스타일 수정으로 갑니다. 자, 선 항목에선 변경이 없고요. 기호 및 화살표에서도 변경사항은 중심 표식만 없으므로. 자, 문자에서는 문자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고요. 자, 반지름 치수가 원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ISO 표준을 눌러줘야 돼요. 네, 미리 보기로 확인이 되죠. 그죠? 바깥쪽에 나갔을 때만 이 문자를 수평으로 배치한다입니다. 이게 ISO 표준이죠. 자, 치수 문자를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문자 탭에서 문자 또는 화살표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축적 사이즈 2로 바꿔주고요. 1차 단위에서는 각도 치수를 오차 범위를 최대한 키워서 후행을 체크합니다. 자, 기본 레이어는 치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먼저 선형 치수부터 2점을 찍어서 위치 잡아주면 되겠죠. 자, 정면도에서도 2점을 기준으로 전체 치수, 끝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높이, 끝점과 끝점 기준으로 높이 치수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은 우측 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가로폭 그리고 전체 높이에 해당되는 치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치수, 남아있는 치수는 반지름 치수예요. 자, 반지름 치수 여기는 58, 여기는 45.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이제 보조선을 지워주고요. 객체 간의 간격을 여유롭게 떨어뜨려 놓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수행 과제인 배치 탭으로 옮겨서 작성한 객체에 배치해주고 표제란 만들어주고 타이틀, 기호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출력 설정 후에 이제 파일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험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요소는 역시 잘림 모솔일 것 같아요. 이 잘림 모솔에 대한 이 연결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타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타원 생성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